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오늘부터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뉴스에 관련된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다양한 분야의 핫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뉴스를 읽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처음 영상인데요. 앞으로 영상을 올려가면서 조금 더 구독자님들이 좀 더 납득하기 쉽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저만의 그런 뇌피셜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제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동안에 제가 생각해왔던 것들이 거의 다 맞아 떨어져 가고 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의견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저만의 생각하는 그런 판단과 가치 판단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각되는지 찬성이든 반대든 판단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 경제, 스포츠, 문화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너무 답답한 면도 많고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입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입을 닫고 있다는 거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병이 생기고요. 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방송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의 방송이 뭐 엄청난 구독자를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와 생각을 같이 하고 함께 공유하는 분이 단 몇 분이라도 있다면은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방송을 해나가면서 방송을 키워가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흐르는 이런 부당한 그런 것과 싸우고 또 진리를 전파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뭐 있지만은 반대하는 분들에게 제가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저와 같이 동의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라면은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스포츠에 관한 건데요. 지금 축구에서 지금 이번 아시안컵에서 실패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국 축구의 문제를 지금 짚어봤는데요. 오늘 클린스만이 이렇게 연합뉴스에 보면은 변명을 했습니다. 선수단의 내부의 불화탓이다. 전술은 문제없다고 이런 또 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보니까 주먹질 관련해서 다툰 팩트만 확인하고 추가 파악할 부분이 있다. 좀 애매한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클린스만은 이 표정을 보면은 미소가 전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소가 그냥 웃기만 해요. 무슨 팀이 져도 웃고 선수들끼리 싸워도 웃고 뭐 어떻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미소 천사예요. 미소 천사. 이런 모습은 뭐 감독인지 참 미소 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 축구에 관해서 아시안컵 결과와 대표팀 운영, 조금 불교진 축구팀 내 분열, 현안에 대한 전력 강화의 결과를 이제 황보관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장이 전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전력 강화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했는데 아시안컵에서 보인 저조한 경기력의 원인이 뭐냐. 그런데 이제 선수단 내부 문제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내부 문제를 내세웠다고 그러죠. 클린스만 감독이 패배 원인으로는 손흥민과 이강인을 지적했다고. 둘이 싸웠기 때문에 안 된 거, 패배한 거다. 실패 원인을 직접 뭐라고 설명했는가 라고 이제 취재진이 질문하니까 황보관 기술본부장이 그 내용도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이야기했다. 자세한 상황은 선수단 내 불화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문제 원인을 선수들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이어 전력 강화위원들이 전술 부재를 중점적으로 전술 부재 문제 아니냐 이야기를 했지만은
클린스만 감독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감독으로서 적재 역할을 했고 대표팀 운영했는지 주요 정점이 됐는데, 황 본부장은 전력 강화위원 간 토론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단 관리 측면에서 팀의 분위기나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냐 지적하고, 지도자로서 팀 규율과 기율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제 기술위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강 요르단 전날 저녁 식사 시간에 이강인과 손흥민이 충돌이 영국의 대중지 더 선을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대한축구협회가 발빠르게 인정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그를 발생했기 때문에 협회로서는 빨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요. 연합뉴스 이제 취재를 보니까 당시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등이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시끌벅적하게 탁구를 치다가 주장 손흥민의 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고 그러니까 이강인이 주먹질로 맞대응하고 다른 선수들이 두 선수를 떼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열받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선 정확히 설명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 4강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하나가 되고 체력을 좀 아끼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이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갖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여준 인성과 언행과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꼰대짓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장이 내일 4강전을 앞두고 좀 자제를 해야 되죠.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뭐 네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손흥민이 괜히 목살을 잡을 이유는 없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먹질을 할 게 아니라 멱살을 잡으면은 최소한 뭐 왜 그러시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주먹질을 해서 손흥민이 피할 겨를이 없이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수들이 떼놓다가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될 정도면 굉장히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손가락을 감으면서 경기 뛰는 모습을 발견을 했고, 그걸 보고 나서 고창급 선수들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항명이잖아요. 선배와 또 주장에 대한 항명이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 찾아가가지고 이강인을 제외해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보고받은 클린스만 감독이 이걸 듣고 심각하다 생각하고 출전을 시키지 말아야죠. 이게 알려지자 이제 이강인이 자기 SNS에다 언제나 제 대표팀 응원하신 축구 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 내용 사과문을 올렸는데, 제가 그렇게 보긴 했지만은 뭐 이후 이강인 측에서 손흥민 얼굴을 향해 주먹질했다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박하면서 이제 뭐 이게 굉장히 심각하니까 팬들에게 이게 심각한 모양새로 발라드리니까 변호 측에서 이제 그게 아니다, 이제 뭐 진실 공방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그럴지라도 다툼에 대한 팩트는 이미 확인한 상태고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선배들이 같이 가서 이강인의 이거는 조사해보면 되죠. 검찰을 불러서 검찰이 압수수색 해가지고 불러서 조사해서 맞은 게 맞냐 그런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추가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 선배들이 동료들이 찾아가서 이강인을 출전해서 제외시켜달라고 한 거는 팩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이제 팬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간 손흥민이 보여준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보면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리고 오늘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이강인의 언행과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고, 그 전에 발렌시아 팀에서도 좀 그렇게 뭐 대우받지 못했고, 그리고
벤투 감독 때도 저는 사실 벤투 감독이 이런 이강인을 왜 중용을 하지 않는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때 벤투 감독을 엄청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했었어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인성적인 문제, 팀과 화합하지 못하고 말을 따르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실력을 알지만은 배후시키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고, 막판에 이제 벤투가 빌드업 축구를 하면서 성적을 올리면서 제가 벤투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벤투와 왜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가? 저는 이제 오히려 대한축구협회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벤투가 맞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역시 우리가 이제 클린스만으로 벤투를 자르고 클린스만으로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게 팬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전문가들도 클린스만을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팬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강인 선수는 정말 국가대표 선수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 긍지,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과 같은 4강전을 앞두고 정말 자중을 해야 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감히 이 주장 선수한테 그리고 나이가 한 9살, 10살 많은 형한테 이렇게 뭐 꼰대 짓을 한 게 아니라 내일 4강전을 앞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탁구를 치다가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고참이 이야기를 하고 특히 주장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세가 돼야지 오히려 이제 멱살을 잡힐 정도로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인성 좋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했겠냐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강인이 정말 팬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강인 선수 팬이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팬으로서 이제 손절을 하고요. 손흥민을 제가 먼저 좋아하지만 이강인 선수도 좋아했고 그렇지만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정말 싸가지가 없고 매너가 없나 이런 선수였나? 어렸을 때부터 슛돌이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쌓고 그랬는데 이런 성격이었나? 정말 배신감마저 들고요. 기본적인 인성이 안 된 선수는 국가대표로 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국가대표로 계속 나선다면은 많은 팬들의 지탄을 받을 거고 더 욕먹게 됩니다. 사실 확인을 떠나서 이런 태도 자체는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다음 4강전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손발이 전혀 맞지 않고 패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떤 유튜버가 이야기한 대로 싸워가지고 이렇게 될 정도로 전혀 패스가 되지가 않아요. 손발이 맞춰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요르단에게 정말 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우리가 이번에 아시안컵의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걸 다 날려버린 게 이 선수의 어떤 이런 선수들의 이런 싸움 이런 것도 있고 클린스만 지도자의 국가대표 감독의 어떤 역량이 미달이다, 함량 미달이다 이런 책임 부분도 있고 이 클린스만을 선임한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책임도 있다. 저는 그걸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팬들이 너무 공분해서 지금 이강인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그리고 군면제 이런 거 혜택 이런 것도 취소시켜가지고 군에 갔다 와서 복무해가지고 인성을 다시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팬들이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과문을 올린 그 내용을 보니까 사과문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정말 사과가 아니라 팬들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 화법이고 진정한 당사자에 대한 사과의 모습은 없죠. 어떤 사과문을 작성해서 그걸 마지못해서 읽어주는 듯한 그런 사과로 밖에 들리지 않고요. 이건 팬들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과문 당연히 발표해야 되고 손흥민 선수 앞에 직접 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팬들의 지탄에 팬들의 노여움이 가시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뭐 국가대표로 어떻게 발탁이 될지 어떨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겠지만 당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런 여론에서는 국가대표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고요. 예, 일벌백계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가면은 앞으로 이런 그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어떤 후배가 듣지도 않고 저래도 되는가 보다. 저렇게 개교도 되는가 보다. 이런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은 국가대표의 기강 자체가 존립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전 국민들이 그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응원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국가대표라면은 특권보다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의무감, 충성심, 로열티, 그리고 기본적인 매너와 에티켓 이런 거를 국내외 모든 축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팬들이 다 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포츠 선수들은 축구든 야구든 뭐 어떤 스포츠든 사회에서의 워크의식이 기본적으로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걸 어기면은 그라운드에서 뛰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뛰어서는 안 됩니다. 특혜를 주면 안 돼요. 운동선수 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매너와 자세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죠.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지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외우고 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인성교육, 도덕교육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죠.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그런 걸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를 가르쳐야죠. 우리나라의 교육도 잘못됐습니다.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이것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이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참여를 해야 되고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내분 사건에 관련된 선수들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상황 아니다 이야기했는데 추후에 이제 뭐 어떻게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당장 뭐 할 수 없겠지만 이것도 뭐 여론의 눈치를 봐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바로 징계위원을 열어가지고요.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담한 선수들.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뭐, 유야무야 해가지고는 팬들의 분노를 꺼줄 수가 없어요. 꺼트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대한축구협회는 일단 정몽규 회장이 먼저 사임을 해야 됩니다. 정몽규 회장이 사임해서 정몽규 시즌2가 오면 안 돼요.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해서 축구협회장다운 협회장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을 해야 됩니다. 위약금 뭐 80억, 90억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감독을 이번에 공정하게 선임을 해서 정말 저는 벤투를 다시 부르든지 아니면은 다른 좀 좋은 감독을 추대를 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추대를 해서 다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손흥민 사태, 손흥민에게 주장에게 대든 이런 선수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징계 깨끗이 해서 일단 축구 팬들의 분노를 잠재워야 돼요. 일단 차갑게 해야 됩니다. 팬들의 아픈 마음, 화나는 마음 이런 걸 다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축구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상처받은 또 손흥민 선수 또 화가 난 우리 고참 선배 선수들 이 선수들의 마음도 치료해 줘야죠. 손흥민 선수가 이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먼저 찾아가서 다독거려주고 또 경기 출전하게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대인배입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가만 둘 수가 없죠. 그리고 소속팀에 토트넘에 들어가가지고 또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해서 팀의 승리를 이끌고 정말 실력 면에서나 인터뷰할 때 그 여러 가지 인성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이제 팬들을 향한 그런 정말 기본적인 훌륭한 에티켓 이런 걸 보여주는 감동을 보여주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정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이로 인해서 너무 상처받지 말고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할 일을 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말 안 들으면은 뭐 멱살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크게 호통치고 혼내야죠.
그게 주장이 아닙니까? 주장이 물주장이 되면 되겠습니까? 카리스마가 있고 기강을 잡아야죠. 거기에 반개를 들고 말을 들지 않은 선수는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국가대표로서 자격이 없어요. 손흥민 선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우리 팬들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손흥민 선수를 많이 응원해주고 분명하게 축구협회 클린스만, 이강인 그리고 함께했던 이 선수들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걸 끝까지 지켜보면서 한국 축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컨텐츠를 비록 이제 당분간은 여러 사정상으로 얼굴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런 소리처럼 제가 무명의 그런 보이스 스피커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목마른 정말 메마른 사막에 정말 오아시스 같은 그런 한 줄기 한 물을 대접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뉴스 서비스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이 진행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제가 오픈을 하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라방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또 대화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첫 영상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이런 것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